오늘은 교회 음향 시스템 전반을 리뉴얼 작업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교회 규모는 대략 5, 60평 정도 됐고 방송실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음향 콘솔은 베링거의 디지털 믹서 X32가 있었고 메인 스피커는 JBL의 이온 612가 스탠드로 서 있었습니다. 이곳 교회 부목사님께서 음향에 대해 직접 공부하신 다음에 음향 장비나 케이블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설치를 직접 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 포설 작업까지는 하실 수가 없던 상황이라 이렇게 케이블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음향 리뉴얼을 하게 된 계기는 우선 메인 스피커 중 오른쪽 스피커 하나가 고장나서 소리가 아주 작게만 나고 있었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사용하시는 마이크 볼륨도 너무 작았습니다. 소리가 되게 답답하고 먹먹한 소리였는데 볼륨을 올리고 싶어도 볼륨을 올리면 바로 하울링 나고 피드백이 발생해서 볼륨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던 중에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터보 사운드 스피커가 목소리가 깨끗하게 나온다고 추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JBL 스피커를 터보 사운드 스피커로 교체 설치하면서 천장에 설치를 하고 바닥에 지저분하게 있던 케이블들을 모두 새로 포설하는 작업과 강대상 구진행 마이크 교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피커 튜닝과 음향 콘솔 세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설치하는 터보 사운드의 스피커는 밀란 시리즈고 모두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메인 스피커로 사용될 스피커는 M15, 서브우퍼로 사용될 스피커는 M18B입니다. M15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인치 스피커고 서브우퍼도 M18B, 18인치 싱글 서브우퍼입니다. 터보 사운드는 영국 브랜드인데 아까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목소리가 명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들으신 겁니다. JBL은 미국 브랜드답게 시원시원하고 펀치력 있는 저음과 시원한 고음이 특징인데 이른바 V자형 사운드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터보 사운드는 전통적으로 중고음역대의 명료함과 직진성이 매우 뛰어난 브랜드입니다. 7, 80년대 영국의 락 밴드들이 터보 사운드의 스피커를 공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른 이야기 말씀드린다면 터보 사운드가 1970년대 후반 토니 앤드류라는 사람이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소리의 직진성과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방식인 혼노드 방식을 도입해서 7, 80년대 영국의 락밴드들의 공연과 뮤직 페스티벌에서 터보 사운드 스피커를 정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회사 경영진 쪽에서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스피커보다는 조금 더 대량 생산을 하고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토니 앤드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또다시 만든 브랜드가 바로 그 유명한 펑션원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음향과 관련 없는 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EDM 같은 노래를 좋아해서 클럽 가보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쯤은 보셨을 보라색 스피커, 그게 펑션원입니다. 펑션원 스피커 특유의 탁탁 때리는 중고음이 EDM 전자음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유명한 클럽은 전부 펑션원 스피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펑션원 스피커가 보통 한 개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작은 클럽에 메인 스피커, 서브우퍼, 딜레이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이렇게 4개나 8개 정도에다가 앰프까지 하면 억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규모가 큰 클럽이라면 가격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스피커를 천장에 플라잉하기 위해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스피커 위치는 현장의 공간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위치를 잡게 되는데 스피커의 지향각 특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M15 스피커는 가로 지향각이 90도, 세로 지향각이 60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기존의 스피커는 스탠드를 이용해서 서 있었는데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스피커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선 스피커의 출력을 온전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스피커 바로 앞에는 연세가 많으신 성도분들께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는데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시끄럽다고 줄여달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앞자리에 맞게 소리를 줄여버리면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먹먹하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럴 때 가장 명쾌한 방법은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은 공간 전체에 균일한 음압을 분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피커를 높은 곳에 매달면 소리가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고 공간 전체에 더 넓게 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장점은 소리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바닥이나 스탠드형 스피커보다 소리의 도달 범위가 넓어져 공간 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일관된 음질과 볼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료도 향상입니다. 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므로 청취자의 귀에 직접 전달되는 직접음의 비중이 높아져 목소리나 음악의 명확도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 장점은 공간의 효율성과 안전성입니다. 스피커 스탠드나 거대한 인클로저가 차지하던 바닥 공간을 비울 수 있어서 동선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이 바닥으로 다니지 않고 천장으로 가게 되면 보행할 때 걸리거나 스피커가 쓰러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스피커를 바닥이나 벽면에 설치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저음의 부밍이나 반사음을 제어하기가 유리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스피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천장에 설치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천장에 설치할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피커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한 고정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콘크리트 천장을 뚫고 박아놓는 앙카볼트는 8분의 3인치 스트롱 앙카인데 인장하중이 1000kg 힘이 넘어가는 앙카볼트입니다. 이 말은 1000kg의 무게가 잡아당겨도 버틴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한 개만 설치하면 안 되고 지금 설치하는 스피커는 무게가 28kg인데 앙카볼트 3개로 고정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이런 프로용 스피커들은 스피커 상단과 하단, 측면에 리깅 포인트가 위치에 맞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가형 모델이나 하이파이용 스피커들은 이런 리깅 포인트가 없어서 별도로 브라켓을 제작하거나 스피커를 뚫어서 개조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평행으로 매다는 게 아니고 뒤쪽을 살짝 들어서 스피커를 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천장에 반사되지 않고 청중의 귀에 바로 꽂히게 만드는 지향각 조절 작업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오는 직접음과 벽이나 천장, 바닥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음이 있는데 적당한 반사음은 소리의 풍부함과 공간감을 더해주지만 의도하지 않은 반사음은 명료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소리가 안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 반사음은 공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직접음 도달 후에 약 50ms에서 80ms 이내, 즉 0.05초에서 0.08초 이내에 도착하는 소리입니다. 같은 스피커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이 실내에서 듣는 소리와 반사될 게 아무것도 없는 직접음만 듣게 되는 야외에서 듣는 소리는 완전히 다른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왼쪽 스피커를 설치할 순서입니다. 스피커를 설치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피커의 위치를 같은 라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양쪽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청중에게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스피커가 1, 2m 앞이나 뒤에 있게 된다면 스피커 주파수의 위상이 틀어지게 되므로 왜곡된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면 양쪽 얼라이먼트를 맞추듯이 스피커도 양쪽 타임 얼라이먼트를 물리적으로 먼저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공간 구조상 도저히 양쪽 라인을 못 맞추는 상황이라면 디지털 믹서나 디지털 앰프 또는 디지털 프로세서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에서 한쪽 스피커에 딜레이를 걸어줘서 소리를 늦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 스피커가 반대편 스피커보다 3m 앞에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소리의 속도를 340m로 계산한다면 3m 나누기 소리 속도 340을 하고 밀리세크니까 1000을 곱하면 8.8ms가 됩니다. 그럼 DSP에서 한쪽 스피커에 8.8ms의 딜레이를 주어 소리를 늦게 나오게 맞춘다면 청중의 양쪽 귀에 정확히 똑같은 소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딜레이를 주는 대표적 스피커가 바로 큰 공연장이나 영화관, 라이브 카페 등 무대에서 관객의 거리가 15m 이상 되는 곳들이 중간에 더 설치하는 스피커가 딜레이 스피커입니다. 소리는 거리가 2배 멀어질수록 음압 레벨이 6dB씩 떨어지게 됩니다. 6dB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진 걸 귀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대에서 맨 뒤까지 30m인 공간이 있으면 무대에서 대략 15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딜레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해서 명료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15에서 20m면 소리가 마이너스 24dB에서 마이너스 26dB까지 떨어지는 지점인데, 이쯤부터는 명료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해서 딜레이 타임을 43에서 50ms 걸어주면 메인 스피커에서 출발한 소리가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도착할 때쯤 딜레이 스피커에서도 0.043초 늦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귀로 같이 들어옵니다. 0.043초라고 하니까 혹시 뭘 그 정도까지 하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관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귀와 그걸 처리하는 뇌는 예민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무에서는 메인 스피커 간의 거리 차이가 1m만 생겨도 딜레이 보정을 무조건 해놓습니다. 케이블 커넥터 작업은 모두 끝났고 스피커에 결선해주는 작업입니다. 서브우퍼도 케이블 결선하고 위치를 잡아주는데, 서브우퍼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해도 좋지만 메인 스피커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시간 정렬 맞추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다는 것보다 바닥이나 벽에 붙여서 설치를 하면 3dB에서 6dB 상승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용하실 마이크는 슈어의 MX418입니다. 전세계 교회나 강단, 회의실 같은 곳에서 스탠다드처럼 사용되는 구진행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믹서에서 48V 팬텀 파워를 보내주거나 해당 기능이 없다면 별도의 팬텀 파워 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 강대상이나 일반 단상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핸드 마이크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핸드 마이크보다는 구진행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핸드 마이크보다 얇아서 목사님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수음 위치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조절이 핸드 마이크 스탠드보다는 훨씬 유연해서 단상에 서는 사람 키에 맞춰서 바로바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핸드 마이크보다 수음 감도가 좋아서 마이크와 입이 멀어지더라도 구진행 마이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음 능력이 뛰어납니다. 구진행 마이크로 슈어 제품을 사용하면 좋지만 가격대가 기본 30-40만원대부터 시작이라서 가격대가 부담된다면 AKG라는 슈어에 필적하는 브랜드의 구진행 마이크가 있습니다. 20만원대부터 시작이라 가성비 있게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실 음향 콘솔 세팅 순서입니다. 스피커나 마이크 등 하드웨어를 아무리 잘 설치해도 음향 콘솔에서 세팅이 뒤죽박죽이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우선 디지털 믹서는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걸 그 상태 그대로 씬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다가 세팅이 아무리 엉켜도 저장된 걸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여기 믹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장비라서 지금 현재 씬을 저장해 놓고 이제 제가 새롭게 전체 세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믹서 세팅 순서는 우선 펌웨어가 최신인지부터 확인하고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입력 설정과 개인 등을 맞추고 출력 라우팅을 설정하는데, 메인 스피커나 모니터 스피커, 인이어 모니터, 서브우퍼, 유아실 등 버스, 매트릭스 등을 만지기 쉽게 세팅합니다. 지금 이곳 교회는 연결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마이크 케이블들이 방송실까지 와 있는 건 아니고 이 메인 콘솔과 UTP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스테이지 박스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지 박스는 무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마이크 입력들과 스피커 출력 케이블들이 여기 방송실까지 올 필요 없이 무대 옆에 스테이지 박스에 연결되게 됩니다. 메인 콘솔과 스테이지 박스는 UTP 케이블 한 가닥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대중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무대에서 마이크 10개 사용한다고 하면 10가닥을 무대까지 끌고 갔던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믹서의 또 다른 장점은 무선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PC에서도 믹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옛날에는 콘솔 앞에 한 명 있고 마이크 테스트하는 사람 한 명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테스트해 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무선 연결해놓고 제가 직접 마이크 이것저것 해보면서 바로바로 콘솔 세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수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튜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공간에 따라 음색이 바뀌게 되는데, 이걸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한 뒤에 이퀄라이저를 사용해서 주파수를 평탄화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는 청중의 위치에 마이킹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음향 측정하고 스피커 튜닝만 하는 영상도 찍어볼까 합니다. 전 세계 음향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음향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디테일한 스피커 튜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메인 스피커는 이렇게 바닥에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모니터 스피커 없이 사용하셨을 때보다 모니터 스피커를 두고 사용하실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경험을 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지 박스라는 장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케이블들은 마이크에서 온 케이블, 악기에서 온 케이블, 스피커에서 온 케이블 등 여기에 모든 음향 장비 케이블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지저분하게 있던 저가형 마이크 케이블들은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포설한 케이블은 까나레 케이블을 포설하고 뉴트리 커넥터로 모두 마감했습니다. 지금 음향 콘솔과 스피커가 모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커넥터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믹서에서 마이크 뮤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커넥터를 뽑거나 꽂을 때 스피커에서 퍽 하는 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스피커에 트위터를 태워 먹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커넥터를 음향기기에서 뽑거나 꽂을 때는 항상 믹서에서 볼륨을 다 내려놓거나 해당 채널에 뮤트를 걸어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 음향 시스템 전반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메인으로 들어간 터보 사운드 M15는 15인치 특유의 시원한 중고음이 매력적인데 여기에 18인치 서브우퍼까지 매칭했더니 확실하게 소리의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2인치보다 더 풍부한 성량을 뿜어내면서도 서브우퍼가 밑바닥을 꽉 채워주니까 공간 전체가 소리로 감싸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믹서 세팅입니다. 마이크에 로우 컷 거는 것부터 개인 스트럭처도 다시 잡았고요. EQ 조절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웅웅거리지 않고 성도분들 귀에 꽂히도록 튜닝을 마쳤습니다. 오늘 현장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